한 주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제작진 앞으로 잇몸병에 대한 궁금증들이 쏟아졌는데요. 여보세요? 그중 두 분을 직접 취재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잇몸에서 피가 났다는 한 사례자. 풍치로 인해 치아가 빠지고 참기 힘들 정도로 시리다고요. 치과 다니는 것을 안 좋아해가지고 치석 제거 치과에서 한 번 지금까지 한 일이 없습니다. 정확한 상태 진단을 위해 치과를 방문했는데요. 치과는 오랜만이라는 방기정 씨. 어디가 불편하세요? 오늘 진료를 봐주실 분은 24년 경력의 최진웅 치과 전문입니다. 볼게요. 예. 과연 방기정 씨의 잇몸 상태는 어떨까요? 지금 이가 많이 흔들거리는 거 아시죠? 예. 방기정 씨의 보다 정밀한 치아 상태 검사를 위해 엑스레이 촬영을 실시했습니다. 앞니를 살짝 물으실 거예요. 환자분은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 개 치아가 이미 상실돼 있고 남아있는 치아들도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입니다. 남아있는 치아들은 가능한 한 치료를 하고 치아가 상실된 부분은 뼈 이식을 한다거나 최종적으로는 틀니를 하거나 임플란트를 하거나 해서 치아를 빨리 회복을 시켜 주셔야지만 되는 상태십니다. 두 번째 사례자는 잇몸이 녹아내려 걱정이라는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잇몸병으로 걱정이 많다는 권미옥 씨. 마찬가지로 정밀한 진단을 위해 엑스레이 촬영을 실시했는데요. 부분적으로 잇몸 상태가 많이 나빠져 있는 상태시고요. 잇몸병이 주변 치아로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치료가 불가능한 치아는 빨리 발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 빼고 아무튼 그냥 치료할 수는 없나요? 없으세요. 지금 그 단계를 지나셨어요. 이미 잇몸뼈가 다 주저앉으셔갖고. 검사 결과 평소 잇몸 관리가 매우 필요한 상황. 그럼 잇몸병 예방을 위한 올바른 칫솔질 배워볼까요? 칫솔은 이 잇몸부터 닦으시는 거예요. 잇몸에서부터 치아 쪽으로 빗자루질을 하듯이 칫솔을 돌리면서 닦아내시는 겁니다. 이 맨 끝에 치아 뒤쪽은 따로 한 번씩 닦아주시는 게 좋으세요. 안쪽 편은 마찬가지로 잇몸에서부터 치아 쪽으로. 치아에 씹히는 면은 편하신 대로 닦으시면 되세요. 아래 앞니 안쪽 부분은 칫솔을 좀 세워서 마찬가지로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이렇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이가 시리거나 할 경우에는 크게 불편하지 않다고 해서 치료를 미루지 마시고 반드시 치과에 방문하셔서 조기에 치료하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네, 정말 실제 경험자분들의 말씀을 들으니까 잇몸병 만만히 볼 게 아니구나, 잇몸병 굉장히 무서운 거구나 느껴지게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잇몸병의 각 단계별로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지 맞춤형 치료들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맞는 잇몸병 치료법은 첫 번째 초기에는 스케일링으로 세균 덩어리, 치석을 제거한다. 그러니까 스케일링이 잇몸 관리 치료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잇몸 치료의 가장 기본은 치석을 제거하는 겁니다. 치석이라 하면 치태가 오랫동안 제거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면 광화가 되면서 돌처럼 단단하게 굳고 이게 치아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양치질만으로는 제거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 표면은 현무암처럼 굉장히 거칠게 되어 있는데요. 그 위에 세균이 계속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에 내원하시면 초음파나 그런 수기구를 이용해서 이런 치석들을 제거해서 매끈하게 만들고, 이렇게 매끈하게 되면 다시 세균들이 붙는 걸 예방할 수 있어서 잇몸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치석이 끼면요, 안에 이렇게 막 치식해갖고 이게 사실은 청소하는 거잖아요. 근데 청소를 너무 많이 하면은 이거 이가 벌어지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이 돼서 사실은 저는 1년에 한 번 정도 할까 말까 하는데 이게 제가 틀린 생각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뭐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예, 치석이 생기는 건 사람마다 양치질 습관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양한데요. 사실 치석이 잇몸이 나빠져서 이 사이 공간들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거기가 비어 있는 것이 아니고 치석으로 메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스케일링을 하게 되면 그게 떨어져 나가고, 네. 그러면 상처가 나면 딱지가 생기죠. 그것처럼 네. 딱지 떼고 나면 처음에는 많이 쓰리고 아프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스케일링 하고 나면 처음엔 시린 느낌도 있고 빈 공간이 생기니까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곧 회복이 되기 때문에
걱정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평균적으로는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6개월. 네. 그러니까 스케일링을 하면 치아세가 더 벌어진다는 건 오히려 오해라는 거 말씀해 주셨고요. 계속해서 단계별 잇몸병 치료법 이번에는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중기가 되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잇몸 소파술로 치아 뿌리의 치석을 제거하는 과정이라고요. 잇몸 소파술 이게 뭔가요, 소파술? 정종일 교수님? 네. 치석이나 염증성 물질이 잇몸 위쪽에만 있다고 한다면 스케일링으로 충분히 제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잇몸병이 진행이 돼서 이러한 물질들이 뿌리에까지 남아있다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 치료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이 뿌리 쪽에 남아있는 치석이나 염증성 물질을 제거하는 치료를 우리는 잇몸 소파술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잇몸 안에 기구를 넣게 되다 보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마취를 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이 치료를 한 후에는 칫솔질을 잘 하시고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잇몸 관리를 받으시면 다시 받으실 필요는 없겠지만 네. 또 다시 방치하고 문제가 생기면 치료를 다시 원점부터 시작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처럼 이제 사후 관리를 잘해서 소파술 정도에서 그쳐지면은 그나마 다행인데 그 단계를 넘어가게 되면요. 진짜 이제 일이 커지더라고요. 말기 한번 보실까요? 잇몸 수술로 잇몸 뼈 깊은 곳의 치석을 어머나. 제거한다. 아이고. 이거 이제 수술 들어가는 거죠? 좀 정인 걱정된다. 예, 치주염이 아주 진행이 많이 된 경우에는 아까 말한 치주 포켓이 아주 깊숙이까지 침투되어 있는데요. 그냥 기구로는 잇몸 소파술만으로는 그 깊숙한 곳까지 다 도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외과적 기구를 이용을 해서 절개를 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치주 판막이라고 하는데 판막을 열고 깊숙한 곳에 있는 염증과 치석을 다 깨끗하게 긁어내야 제거하고요. 되는구나. 그러고서 나중에 봉합해주는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재생 술식을 도와주기 위해서 뼈 이식이나 또는 재생 술식을 통해서 없어진 조직을 다시 재생시키는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교수님, 지금 스케일링부터 잇몸 수술까지 얘기가 들었는데 만약에 2단계도 안 되면은 이 치아를 빼고 발치하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틀니나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잇몸 수술까지 했는데도 치아가 불편하고 좋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치아를 발치해야 됩니다. 네, 이 경우에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고전적인 방법인 브릿지라는 방법이 있든지 아니면 틀니라든지 임플란트 같은 치료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잇몸병이 있는 분들의 문제점이 불편한 게 없기 때문에 꼭 치아를 빼야 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계신데요. 그 뽑아야 될 치아를 놔두게 되면 결국 염증이 진행이 되면서 옆에 있는 치아의 뼈까지 망가지기 때문에 네. 치아를 하나를 뽑을 걸 2개, 3개 뽑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또 뼈가 녹아서 없어지게 되면 만약에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하게 됐을 때 뼈가 없기 때문에 더 임플란트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이렇게 잇몸과 치아는 미리미리 관리하고 잇몸병을 미리 예방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쯤에서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잇몸이 안 좋으시거나 치아가 약한 분들이 자주 접하면 더 잇몸과 치아를 상하게 할 수 있는 것들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요 앞에 보시면요. 여기 가장 대표적으로 이쑤시개가 먼저 한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레몬이라든지 식초, 또 옆쪽에 보시면 각종 술이 있는데 이게 잇몸 치아 건강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오 교수님? 예, 이 사이에 낀 그 음식 찌꺼기나 이걸 없애려고 이쑤시개를 많이 쓰는데요. 어떤 분은 과하게 쓰세요. 그러면 틈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또 과한 자극을 해서 그 염증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너무 과하게 쓸 때는 오히려 구취의 원인도 되고 잇몸 질환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히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옆에 식초하고 있죠. 식초하고 이런데 산으로 입안에 있는 세균들을 좀 이렇게 정리해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목적으로 쓰시는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이게 우리 치아의 표면에 얇은 막이 우리 치아를 보호하고 있는데 그런 막을 부식시키고 거기다 칫솔질 너무 과하게 했을 때 더 손상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술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입을 건조하게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보였던 3가지는 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또 잇몸병을 악화시키는 원인들 저희가 또 준비를 해봤는데요. 앞에 보시면 탄산음료와 이온음료 있고요. 그 옆에 보시면 뜨거운 국물 요리도 옆에 준비가 돼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이스크림이 있고요.
그 옆에 있는 거는 젤리, 카라멜 같은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또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이온 임자하면 그 몸에 좋은 줄로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지만 몸에 이로울 수도 있지만 거기에도 당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당이 잇몸 질환에 안 좋다는 건 아마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아이스크림이나 이게 뜨거운 국물 같은 게 이게 너무 잇몸을 자주 자극을 하게 되면은 점막에 아무래도 손상이 갈 수가 있고 이게 너무 심한 경우는 정말 뭐 암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될 수가 있겠죠. 카라멜이나 이런 것들은 또 씹을 때 딱딱하지 않습니까? 그게 턱관절에 또 안 좋을 수도 있고 또 내 건강에도 안 좋고 오히려 그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